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남의 기분만 맞춰 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없으세요? 가끔 있죠. 그런 생각할 때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때가 이제 그런 기분이 들까요? 내가 항상 의리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고객들을 상대했어요.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막 고객님, 우리 그야말로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직장 사무실에 이제 들어와서 하루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일을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면서 또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네네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 들어온 신입들도 뭐 요즘 친구들은 잘 맞추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눈치를 본 거예요. 집에 오면 또 어때요? 배우자 눈치 보고 아이들 뭐 애들은 기분이 괜찮은가? 애들 눈치까지 보고 그럼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칠까요? 남의 기분 위주로 나는 없어지고 늘 남의 기분 위주로 살면 그러면 이제 지칩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경우 있죠.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남한테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란 어떤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향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떨까요?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건강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행하겠죠. 그래서 남의 기분을 별로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런 평판에 막 매달리거나 집착하지도 말고 좀 자유로워지시자고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남의 기분에만 맞춰 살지 말고 내 중심을 잡으면 되거든요.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변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 주요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점심 먹고 딱 들어와 보니까 팀장이 벌써 책상에 와서 앉아서 인상 빡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 때문인가? 이제 확대 발전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해서 저 사람 기분이 저런가?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한테 깨졌나 봐.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단 하나 이제 좀 눈치껏 오후에 내가 이제 보고서 컨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미뤄야 되겠다. 저런 기분이면 분명히 이제 트집을 잡을 거니까 그건 좀 미뤄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유형 중에 누가 과연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까요? 타인의 기분이 상해 있으면 자기 탓인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 직장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이라고 하면 남들이 기분 안 좋으면 그 자체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기분이 안 좋네. 끝.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그리고 나랑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남편이 막 들어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10분이면 대충 치워놓고 나간다. 그걸 안 해가지고 들어와서 기분이 상하게 이렇게 엉망으로 폭탄 맞은 집안처럼 막 무슨 도둑이 들어왔다 나갔는 줄 알았다. 뭐 이래 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다른 데서 회사에서 기분이 나빠서 들어와서 화풀이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방법은 그 기분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저러는구나. 다 알아차리고 휘말리지 말아야지. 되도록 정서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말싸움 붙지 않고 다음부터는 대충 치워놓고 나갈게. 이렇게. 미안해. 다음부터 대충 치워놓고 나갈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거기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어디다 대고 신경질이야.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그 꼴을 하고 내가 아침에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나가겠어. 이래가면서 막 일을 더 확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그런 말싸움이죠.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남의 감정에 내 감정 이입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이 싫은 소리 하는 거 도저히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평가에 이상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집착해요. 누가 뭐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날아갔다가 뭐 누가 못했다 그러면 막 땅에 처박혔다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 자존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부정적인 평가 이제 들으면 기분이 이제 막 꼬꾸라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겠다는 자기 결심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일단 모두에게 인정받겠다. 뭐 싫은 소리 듣는 건 처음부터 차단하겠다. 그건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내가 어떤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러면 정말 90명이 다 좋다고 그래도 나머지 10명은 뭐 컴플레인하고 뭐가 잘 안 돌아갔다, 뭐 매끄럽지 않았다, 뭐 식사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90%가 잘했다 그러면 오케이, 이건 잘한 거구나, 넘어가면 돼요. 나한테 싫은 소리하는 싫은 소리하고 부정적인 평가하는 그 소수, 극소수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뭐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군. 근데 대다수가 좋은 평가를 내렸으니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0명 중에 8명이 뭐 이건 아니다, 뭐 컴플레인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 거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들어서 나중에 이제 개선을 하거나 이제 뜨거라 하면서 뭔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극소수의 부정적인 의견에 매달려서 내 스트레스를 더 이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주변 사람의 행동에 휩쓸리지 마세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왜 거절을 잘 못하나 하면요, 남의 행동을 예측해서 신경을 지나치게 쓰니까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선배가 한 오후 5시쯤 이제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야근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야, 선배가 야근하는데 너는 가냐? 뭐 이러면서 뭐 백데이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참 직장생활 편해졌어. 이래 가면서 막 빈정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눈치 보느라고 몇 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늦게 야근하면서 이제 그 일을 나한테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부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거절해야 되겠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절하면 그 선배가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뭐 나를 티나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 뒷담화하고 뭐 나를 이제 은근히 왕따를 시킨다든지 나한테 불리한 뭔가 행동을 할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였는데, 사실 선배가 그런 행동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 거기에 후달려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지는 그게 더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 타인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염려하고 질질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어떤 게 나를 위해서 올바른 행동이냐라는 거를 판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게 결국 나를 보호하는 거겠죠. 평소에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 똑바로 하면서 스마트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예측해서 염려하는 거. 그 미리 알아서 긴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기는 거. 그러면 상대가 알아요. 알아서 기는 거를. 눈치 보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걸 무기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이제 상대를 이제 나쁘게 이제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위압감을 줘서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나쁜 상사, 히스테릭한 상사.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은 그 신경질 막 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알아서 눈치 보고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특효약은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신경질 신경 안 씁니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지 말고 신경질 내도 무표정, 포커페이스 다 유지하고, 이렇게 다시 하란 말씀이신가요? 몇 번을 말해! 어쩌고저쩌고 막 또 성질 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난 당신 행동 신경 안 쓴다. 무언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히스테리컬하게 하면 당신이 창피한 거지. 당신 인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난 안 휘둘립니다. 그런 인격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표정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에 앞서서 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가장 나에게 유리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래야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남의 기분에만 맞춰 사느라고 피곤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가지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를 중심으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집안생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